네,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충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깜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가 여세를 몰아 2연승을 할지 아니면 PK 지역의 조직력에서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또 국민의힘은 여권의 잇따른 악재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각종 이슈,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침 들어오신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울산과 부산 순회 경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 울산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합동연설회가 지금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 합동연설회 현장 먼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민주당 순회 경선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이 시각 부산 합동연설회 현장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후보들이 모두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후보자 입장인데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양 옆으로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충청권 경선 어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신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이제 충남 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에서는 아무래도 그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그래픽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45.05%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4.61%, 송영길 후보가 10.34%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명청대전 구도가 이제 주요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정청래 후보를 반명으로 이제 몰아간 것이 나름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의 승리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번 경선을 보면 그 직전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 유튜브를 출연해서 네. 발언한 것이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앞서서 1주 차인 그 충청과 PK 경선에서 7%포인트 이내로 진다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1주 차에 1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면 박빙 혈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차 지금 충청 경선에서 이제 이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1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MBS 이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 상대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정 후보가 다소 앞섰어요. 21대 19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그 당원들 상대로 한 조사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김민석 후보가 34%, 네. 정청래 후보가 29%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당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9%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이제 친명 후보라고 봤을 때 이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를 합치면 43% 그리고 정청래 후보 29%니까 약 14%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후보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 가운데 1번 선호 투표만 이제 네. 공표를 한 것이거든요. 대의원 조사와 이제 30% 비중을 가진 국민 여론조사는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PK 지역 조직력에서 이제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후보가 오늘 PK 경선에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초반 대세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K 지역은 이제 친노 친문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친노 친문 적통을 주장하는 정청래 후보가 이 지역에서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은 경남 김해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은 경남 거제인데 사전은 현재 경남 양산에 있고요. 네, 이 PK 경선 결과도 그래서 저희가 좀 열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합동 연설회에서부터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청래 후보를 두고 이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2대1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이제 2대1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김 후보는 이제 내란세력 추격을 허용하는 이제 명청대전의 연장정은 민주당에게 지원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제 송영길 후보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해온 정청래가 왜 연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외로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정청래 후보는 과거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을 때 탈당하지 않고 총선 승리에 재물이 됐다면서 탈당 경력이 있는 다른 후보들을 은근하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과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정 후보 입장에서는 친명 후보 2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입장인데다가 선호 투표제까지 도입돼서 이래저래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전달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 대표가 이제 심지어 이제 속언데 다구리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토로를 하면서 이제 동정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고향인 충청도 경선에서 이 같은 전략은 별로 통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당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좀 치열했습니다. 여기서는 친명계가 좀 다소 유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번 그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이제 친청계 후보는 2명이 이제 당선권 있는 5위 안에 들었고요. 친명계 후보는 3명이 이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처럼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다소 앞서는 상황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제 10%를 얻은 이제 송영길 후보 득표까지 합칠 경우에는 친명계가 이제 다소 유리한 구도가 이제 그대로 이제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 투표자 1명이 선호하는 최고위원 2명을 이제 연명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민희 후보가 22.34%로 1위고요. 박선원 후보가 16.7%로 2위, 한민수 후보가 이제 14.1%로 3위, 그리고 서미화 후보가 13.61%, 김영 후보가 12.54%를 얻었어요. 여기서 이제 최민희 후보하고 3위인 한민수 후보가 대표적인 이제 친청계 인사고요. 그리고 박선원, 서미화, 김영 후보는 친명계 인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친청계인 이성윤 의원도 이제 네. 10.9%를 이제 만만치 않은 그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5위 김용 후보가 이제 12.5%니까 아직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2.3%를 얻어서 2위인 이제 친명계 박선원 후보 16.7%의 비교적 큰 표 차이로 이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합동 연설회를 보면 합동 연설에서 이제 친명계인 김용 후보와 서미화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또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과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민석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친명계와 친청계가 이제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어떤 구도를 형성할지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까지 이제 순회 경선이 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선호 투표제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순위별로 표가 또 재분배되는 방식인데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선호 투표제가 이제 처음 도입되는데 네. 선호 투표제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 이제 최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2순위, 3순위 후보까지 이제 함께 기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A 후보, B 후보, C 후보한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1순위에 이제 가반이 없을 경우에는 C 후보, 그러니까 저 꼴등한 세 후보, 세 번째 후보의 2순위 표를 분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1대 32가 나왔지만 이제 3등한 13% 후보표가 모두 B 후보 32% 합쳐지면 결국 45%가 되면서 그 후보가 오히려 이제 1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네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친명 후보 2명에게 이제 친청 후보 1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이제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를 흡수해서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번 충청도 경선에서 송 후보는 10% 조금 넘게 얻었거든요. 이를 김 후보에게 더한다면 간단하게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송 후보 표가 거의 다 모두 다 김 후보에게 넘어간다면 과반을 넘어서 55%를 얻게 되는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후보는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제하다가 마지못해서 막판에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습니다. 네. 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정표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략이 또 얼마나 잘 먹힐지도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고위가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이제 윤리위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은데 징계 수위는 또 어떨지 또 이것 때문에 새로운 갈등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 징계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탈당 권유나 뭐 제명 뭐 이 같은 그 징계 수위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이제 권영진 의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권영진 의원은 자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권유한 대로 뭐 탈당 권유라든지 뭐 이런 제명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북갑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운 혐의인데요. 이를 가지고 중징계까지 하기에는 다소 이제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정국을 만들 경우에 당내 갈등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윤리위가 이제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 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2명을 충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윤리위 충원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했고 또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이제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 잇따른 악재가 좀 겹친다면 겹치는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은 악재랑은 별개로 지지율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여 투쟁 전략으로 특히 경제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민심이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또 최근에 이제 주식이 이제 추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제 이런 장도혁 체제에서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제 어떤 그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장도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의 최대 전략 자산이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전략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을 얻기 어려운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 보시면요. 지방선거 직전에는 18%였다가 지방선거 이후엔 6월 2주에는 25%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21%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내린 거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2배 차이 나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방선거 이후에 반짝 지지율이 이제 상승한 것은 뭐 오세훈, 한동훈 등 이 대선 주자급이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짝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 것인데 장 대표가 마치 본인이 이제 공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 이제 컨벤션 효과 등으로 이제 조금 지지율이 이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반면에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53%고 부정평가도 이제 37%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부동산 정책 평가 경우에도 잘하고 있다는 이제 33%에 불과한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시장도 9,000포인트대까지 올랐다가 5,000포인트대까지 폭락하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상당히 크게 반짝 상승을 하면서 6,000포인트대를 회복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당일날 7조 원 이상을 팔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나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등 이제 공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당정 협의도 없었다면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이 같은 잇따른 악재도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의원과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고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새로운 지도력을 구축하는 자생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란 비호당 웰빙당으로 낙인 찍혀서 결국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당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최대 전략 자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의원들이 식민지 관료 집단처럼 순종하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조갑재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 관료 집단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호각성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제 지켜볼 대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지부동 행태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기대는 난망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호각성이 기대 난망이 될 것인가? 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각종 이슈 오늘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